자, 그러면 우리 이제 리마인드 리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 3회차를 또 열어놨죠? 왜냐면 저번 주에 좀 하나 잘못된 게 있더라고. 그렇죠? 제가 요 2번 지문 얘기할 때 여기를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걸 잘못 들어갔어요, 그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복합용도지구 2번 얘기할 때 여기가 도시지역에서가 아니라 그냥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 도모하기 위한 거예요. 저번 주 3회차 거 보시면 요 단어가 잘못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요. 저번 주 3회차에 뭐다? 도시지역에서의 복합적인이 아니고 효율적이고 단어가 잘못 들어갔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죠?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래야 되는데 저번 주 거에 도시지역에서라고 잘못 들어갔어요, 단어가. 알겠습니까? 제가 양심이 꺼리껴서 고쳐주는 거야. 그렇죠? 그거. 그래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뭐가 된다? 복합용도지구라는 걸 정한다고 얘기했었죠. 요거만 간단히 얘기하고 나머지는 뭐 그다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거 4회차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학습 보고 마무리합시다. 봐봐요. 첫 번째 봅시다. 특별시의 경우는 특별시장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을 포함한 뭘 만들죠? 그렇지. 단계별 집행계획이죠.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개월 내에 만들어준다? 그렇지. 3개월 이내에. 그래서 도시계획설 사업을 진행할 때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나오는 거. 도시계획설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한다. 법령 단서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써놨습니다. 제가. 됐죠? 그 얘기. 그러면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만들잖아. 그 다음에 시행자가 누군지 보지? 근데 시행자가 민간 시행자가 지정을 받으려면 시작. 민간 시행자가 지정받으려면 도시계획설 부지의 대상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뭐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3분의 2 소유, 2분의 1 동의. 민간 시행자이면 필요하다. 지정받을 때. 공공의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하셨죠? 해당 지문 기억하시고요. 또 세 번째. 도시계획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권자가 인가를 할 때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등 조치를 할 것을 그렇지. 또 하는 거 나왔다.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고 특별시장 등은 이에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시행자에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나 누구는 관계없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를 제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의 경우는 이행보증금이라는 거를 예치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내용에서 뭐하죠? 매수 청구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네요. 4번. 도시계획의 시설에 대한 결정 고시일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에 시작. 10년 이내에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이 뭐?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등에게 뭐하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열대치고 매수 청구. 시작.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시작.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매번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5번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매수 청구에 의해서 매수를 한다면 매수해 줄 땐 뭘로 매수해 줘야 됩니까? 당연히 현금이 좋겠죠. 그러면 5번 부분은 뭐가 되어진다? 해당 내용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매수 청구받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는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만. 왜? 지자체는 공익도가 높고 가장 돈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또 하는 거 나왔네.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들 확인해서 리마인드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얘기. 6번입니다. 그러다가 도시계획설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다음에 해당된 날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효력 상실은 20년. 그 도시계획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도시계획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게 된다.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인데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다음 날은 치료하잖아요. 누구 노래인지 알아요 이거? 이문세입니다. 시험 안 나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봅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본다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죠. 봐봐. 형질 변경 정의는 절토, 성토? 그렇지. 정지. 땅 고르는 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을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토석 채취며 건축물 있는 대지를 제외하고 허가받는 건? 그치. 토지 분할이야. 토지 분할. 됐죠?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어디서?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농림지역에서는 물건 적처가 안 받는 거고 녹관자, 시작? 녹관자이다. 다만 무슨 행위만 허가 안 받지? 그치.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셨죠? 그 얘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답니다. 그러면 변경 허가를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경미한 사업기간 단축. 기간은 단축. 부지면적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내 축소. 단축 축소하는 경우는 허가받지 아니하며 통지하여야 한다. 됐죠? 경미한 사항으로서 허가 안 받는 거. 단축 축소. 연장 확대면 받아야 한다. 단축 축소면 안 받는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9번과 관련된 부분을 봐볼까요? 9번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제가 성장관리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내봤습니다. 됐습니다. 특별시의 경우는 특별시장은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정하는 게 어디다?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 높은 동네. 어디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한마디로 성장관리 계획의 구역이라는 걸 정하는 거는 녹관농자에 대해서 정한다는 얘기예요. 주상공인 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성장됐으니까. 그러면 녹관농자 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등 지역 등의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으며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뭐다?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과 건폐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계획, 경관계획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관리 계획을 먼저 만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새로 들어온 얘기들 기억해 보시고. 지구 단위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성장관리 계획으로 난개발을 막겠다. 개발의 허가를 할 때. 새로 들어온 지문 9번 아주 중요하죠. 새로 들어온 지문.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어디에 정하죠? 개발의 밀도가 높은 곳이어야지. 그럼 어디야?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서. 이걸 외워서는 못 맞추는 거야.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주상공 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처리 등 능력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이야.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 뭐라고요? 곤란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당의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에 그렇지.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작.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으로서 행위 제한이 그렇지. 완화되면 개발 이익이 생길 테니까.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지정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대상 행위는 얼마?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를 한다. 요번에 31회 때 요 200을 빵꾸 내가지고 물어봤던 거. 됐습니다. 1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했다.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어줘라. 언제? 1년 되는 날까지. 그러면 1년 되는 날까지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또 오늘 배웠던 거 또 리마인드하고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에버바리 정리. 표정은 또 정리를 하냐 이 뚱땡아 봐봐요.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돼. 어디 배웠는지 다시 한번.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방에다 싸고 계획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자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오늘은 요 시설사업을 배운 거야. 그럼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하더라?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장기 미집행 조치가 중요하다.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세월이 흘러 20년 지나면 다음날 결정은 실효한다. 그 얘기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난개발이 생길 위험이 크다.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허가받게 한다. 개발행위 허가. 요번에 도입된 게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구역, 녹관농자에 대해서.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처럼 기반시설, 배치 규모 등을 포함해서 난개발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목적성 구역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개발 사업을 온전히 볼 겁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개발 사업. 그렇죠? I'll be back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